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사회지문인 예약의 법적 성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입니다.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요. 세법은 공법에 속합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민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법을 다시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에 속합니다. 특별법은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조례는 특별법에 속합니다.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은요, 채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채권이라고 하면요, 급부의 요구권을 말하는 것이죠. 급부는 특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권 계약은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특정 물건의 지배권이죠. 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계약이 물권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요, 계약을 다시 예약인 계약과 예약이 아닌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약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예로는요, 급식업체 선정인데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는 식당 예약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아닌 계약으로는요, 운송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기역, 기차 승차권 구입은요, 운송 계약이죠. 이것은 예약이 아닌데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약상 권리자를 방해하면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약상 권리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제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랬습니다. 채권을 다른 말로 청구권이죠. 채권은 권리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특정 행위는 급부인데요. 이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 다른 말로 이행 의무, 이것을 채무라 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 나와 있네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무자를 B라고 보면 채권을 가진 이를 A라고 볼 수 있겠죠. 이 B가 A에게 급부는 특정 행위라고 했어요. 특정 행위를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하겠죠.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급부는 재화는 물건이죠.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부는요. 그런데 그 외의 내용이 급부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승낙이 바로 급부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문단에 나옵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권리라는 것,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의 효력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민법상의 권리라는 것은 계약 없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뭐예요? 계약의 효력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그랬죠.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다 이 말인데요.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 계약을 하면 조건이죠.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된다. 어떤 권리가 발생합니까? 자동차를 받게 되는 권리가 발생하고 자동차 대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그랬습니다. 당장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하면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다른 말로 그 제공을 해야 하는 이 말이죠. 급부로 하는, 해야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겠죠. 그런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이 말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같은 말이겠죠.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서비스, 이를테면 이번 주말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에 밥 먹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아직 성립된 거는 아니에요.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 그럴까요? 식당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그랬습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된다. 예약이 수단이고 권리 확보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권리를 발생시켜야 예약인 것이죠. 예약은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랬으니까 필요하면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미래에 불필요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불필요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고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그렇죠? 이를 위해서 예약이 활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지금 예약을 둘로 나눴네요. 일상에서의 예약하고 법적인 예약인데 우리 지금 법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적인 예약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설명은 일상에서의 예약을 먼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인 예약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일상에서의 예약을 먼저 봅시다. 기억이네요. 그렇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이거는 운송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송 계약입니다. 예약이 아니에요.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 경우는 법적인 예약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이지만 실제로 법적인 예약은 아니다.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그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기억. 법적으로 그럼 예약이 무엇인지 여기 나옵니다. 법적인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여기에 계약의 일종이다. 그래서 계약 중에 여기 예약이 있는 것이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그러니까 본계약은 예약과는 다른 것이죠.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성립된 게 아니고 성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법적인 예약은 여기서부터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왜 이 예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억은요. 승차권 구입만으로 이미 본계약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계약은 예약과는 다른 말로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을 예약과 난예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예약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요.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여러분 채권을 다른 말로 급부 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약은 두 가지가 있다. 예약과 난예약이 있다 그랬죠. 이 예약을 다시 둘로 나눴을 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뭐냐면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급부는 뭐냐 하면 승낙이다 라는 거예요.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에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회사를 A로 보고 선정된 한 업체를 B라고 보면 예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B는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 B는 급식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대금을 받겠죠. 회사 A로부터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 본계약을 시라고 하면 이 체결을 요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 A는 승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급부 내용은 승낙이라고 그랬죠. 이 승낙할 B에 대한 의무를 진다. 지금 예약 중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나옵니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서는 승낙이 필요했잖아요. 여기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승낙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약 완결권은 본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 조건이죠. 본계약이
바로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불필요합니다. 승낙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본계약에 따라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라는 건 바로 식당이 할 일이죠. 다른 말로 채무입니다.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합니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말은 손해가 발생하면 이 말이죠. 여러분 채권자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채무자 B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의는 일부러고 과실은 부주의죠.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뭐가 발생됐는데요? 손해가 발생됐는데 손해가 발생되었고 and 증명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그랬죠. 이 앞에 비록이 숨어 있는 거죠. 비록이 숨어 있으면 양보절이잖아요. 양보절은 버리면 됩니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권리자를 방해했으면 권리자 A라고 합시다. A는 그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and입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해 행위를 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앞문단에서 정리한 거 봅시다. 어떻게 정리했죠? 손해 발생과 증명되지 못하면, 낫증명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성립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라고 했죠. 결과는 똑같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 뭡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 채무를 지죠. 또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봅시다. 손해배상 채무가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일 수도 있으니까.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법행위 책임 때문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 A에게 예약 상대방 B나 방해자 C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입니다. 1번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성립하면요. 채권이 발생합니다. 2번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여러분 재화, 다른 말로 대금, 서비스 제공, 식사 제공 같은 거요. 대상으로 하는 권리 말고 다른 형태의 권리, 우리 앞에 제시문에서 승낙이라는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3번입니다.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요. 예약상 권리자는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가 소멸된다고 일문단에서 말했습니다. 5번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불법행위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2번 기억이요. 기억은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운송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송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계약 중에서 예약이 아닌 계약이죠. not 예약인 계약입니다. 여기에 계약이라고요. 계약 없이가 아니고 계약을 한 겁니다. 운송계약. 1번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차 탑승이라는 것은 채권, 여러분 채권은 구체적으로 기차 탑승 요구권이죠. 그러니까 기차 탑승이라는 것은 이 채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지불하는 행위, 이미 돈을 지불했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행위는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 여기 급부가 뭐예요? 기차 탑승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 이게 급부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차 탑승은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고.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은 성립된 거죠. 그런데 채권의 행사, 기차 탑승이라는 것이 채권의 행사죠. 이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 맞습니다. 답 3번이네요.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랬습니다. 승차권 구입은요. 계약 없이가 아니고 운송계약, 계약입니다. not 예약인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여러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 이걸 우리는 예약이라고 하죠. 제시문에서요. 지금 이 운송계약은요. 예약이 아닌 not 예약입니다. 예약이 아닌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A에 두 가지 예가 나왔죠. 급식업체 예하고 식당 예약의 예가 나왔습니다.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예약상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급식업체가 권리자고
식당 예약자가 권리자죠. 요구할 수 있는 급부죠. 급부라는 것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급식업체의 요구에 대해 본계약을 승낙하는 것. 그렇죠? 그게 급부였다라고 했었잖아요. 정리한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구분 나눴습니다. 예약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하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 나눴죠. 그러면 예약상 급부, 여러분 급부는요 해야 할 행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게 뭐죠? 회사는 승낙해야 합니다. 그렇죠? 급식 계약을 승낙해야 되고, 그리고요. 본 계약상 급부는 뭐예요? 본 계약상 급부는 급식 업체가 요구하는 뭘 요구할까요? 급식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겠죠. 그래서 급식 대금 지급이라는 게 본 계약상의 회사가 해야 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을 보면요. 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예약상의 급부가 없죠. 그러니까 식당에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없이 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계약에 따른 급부만 있습니다. 식사 제공이라는 본계약에 따른 급부만 있으니까 니은에는 없음이 되는 것이죠. 식당에 할 일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가 여기 있네요.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했죠. 앞에 우리 정리한 걸 보면요. 여기 지금 위법성이 있습니다. 또 손해도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나요? 증명 여부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한 거죠. 이게 과실이 있는 경우니까.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채무가 있게 됩니다. 맞고요. 2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증명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데 여기에 병은요 불법 행위 책임을 있는 거고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 모두라고 하면 안 되고 을은 그래야 되겠죠.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 병은 불법 행위 책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을은 책임이 없겠죠. 을과 달리 병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답 4번이네요. 5번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1번 채권을 가지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이 가진인데요. 여기서는 채권을 소유한이죠.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는, 품는 하니까 다릅니다.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여기에 대금은 물건이죠. 물건을 받다. 편지도 물건이니까 물건을 받다. 같은 거니까 답 2번이래요. 3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보았다. 여기에 생길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무채물이 생기다고요. 여기에 상가가 생기다. 이것은 유채물이 생기다니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여기에 책임을 따질 수 이 말이고 방법을 질문하는 거니까 다릅니다. 피해를 끼치는 행위. 바닷가에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여기에 끼치다는 피해를 끼치는 영향이고요. 소름이 끼쳤다. 소름이 돋다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